네, 연습 문제 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3절입니다. 자, 거기서 18번 문제를 보는데, 자, 18번 문제는 다음 급수가 수렴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파이 n 나누기 루트 n. 자, 얘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fx를 루트 x분의 코사인 파이 x라고 했을 때 얘가 증가함수도 감소함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파이 곱하기 x 나누기 스퀘어 루트 x. 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계속 진동하면서 그 진폭이 줄어드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증가도 감소도 아닌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그 감소함수가 아니고 양함수가 아니라 그 양수도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이.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연속함수는 맞고요. 자, 19번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하고 21번 볼 건데 여기서는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하는 p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ln의 p승분의 1. 자,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18번의 교훈을 보고 x lnx의 p승분의 1.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이게 그 적분 판정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p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얘가 그 감소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p가 그 양수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p가 음수라면 이제 분모로 올라가는 거고요. 분자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p는 일단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수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수렴할 때 적분 판정법을 써봅시다. 자, 2부터 무한대까지 x ln x의 p승 분의 1 dx 이렇게 되죠. 자, 그때 ln x는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t가 ln 2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는 dt. 자, 얘는 ln 2부터 무한대까지. 자, x분의 1 dx를 dt로 바꾸니까 t의 p승분의 1 dt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조건을 잘 알고 있죠.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꼴이 복잡하네요.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1 n ln n 그 다음에 ln n의 p승 이렇게 돼 있죠. 자, 역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합니다. 3부터 무한대까지 x ln x 그 다음에 ln x p승 분의 1 dx. 자, 이거는 어떻게 치환하면 될까요? 우선은 ln x를 t로 또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 범위는 3부터 무한대까지였으니까 ln 3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는 dt. 자, 따라서 ln 3부터 무한대까지 t 곱하기 그 다음에 ln t의 p승분의 1 dt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려면 ln t도 또 치환을 해야 되겠죠. ln t를 무엇으로 치환하느냐? 뭐 k로 할까요? 그러면 범위는 ln 3부터 무한대까지가 t의 범위였으니까 ln 3부터 무한대까지가 k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1 dt는 dk. 따라서 ln
ln 3부터 무한대까지. 자, t분의 1 dt는 dk니까 k의 p승분의 1 dk가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상 21번과 20번은 쌍둥이 형제였네요. 그래서 p는 1보다 클 때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말로만 얘기할 건데, 자, 이런 경우는 p가 필연적으로 음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n p의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n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해서 만들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일러. 네, 오일러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거의 이제 수학사에서 이 사람만큼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수학책부터 뭐 대학교 1, 2학년 수학책까지는 사실상 이 사람 일기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의 일기장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쓸 때마다 힘들어. 자, 2일 때 이거를 리만 제타 함수라고 나중에 부르는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 n제곱분의 1 합을 구했더니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온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지금 n은 1부터 구한 거죠. 근데 n은 이게 극한값의 유한한, 그러니까 극한을 구할 때 유한한 범위의 합은 극한값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문제 이거는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n은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을 한 거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되죠. 근데 이거 알잖아요. 6분의 파이 제곱. 그래서 6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번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자, B번은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또 비슷한 원리를 쓰는 건데 n 더하기 1을 저는 한번 뭐라고 할까? m이라고 고쳐볼게요. 마치 함수일 때처럼 또 구간을 막 바꿔보겠습니다. n이 3일 때는 잠깐만요. n을 m 빼기 1로 고칠게요. n을 m 빼기 1로 고칠게요. 자, 그러면 n이 3일 때 m은 몇이죠? 아니다. 다시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고칠게요. 그러면 n이 3일 때 m은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t까지 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거를 줄여놓은 거긴 한데, 자, n이 무한대라면 m도 당연히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그마의 범위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m은 4부터 무한대까지, 자, m-1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m은 4부터 무한대까지 m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결국은 얘는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제곱분의 1을 한 것에서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을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물론 뭐 계산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C번은 더 간단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분의 1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까 했던 거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24분의 파이 제곱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2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한번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n은 1일 때까지만 더하면 1제곱분의 1, 5승분의 1이니까
그냥 1이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까지 하면 1의 5승분의 1 더하기 2의 5승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32분의 1이죠. 자, 32분의 1은 몇이에요? 0. 그다음에 0, 3 뭐 거기다 이제 4, 11, 32, 80, 2 대충 0.0312가 되겠죠. 근데 지금 셋째 자리까지만 구하라고 했는데 바로 1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0.031이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 뒤에 하나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n이 3일 때는 1의 5승분의 1 더하기 2의 5승분의 1 더하기 3의 5승분의 1을 하면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자, 3의 5승은 몇이죠? 243입니다. 243분의 1. 그럼 243 나누기 1을 해보면, 1 나누기 243, 1 나누기 243, 0, 0, 0, 그러면 0.00, 그 다음에 한 4, 4, 32, 4, 46, 970이죠. 28, 더 그러면 0.0312가 아니라 1.031이죠. 1.0312 더하기 0.004, 그 다음에 얘는 40 점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1.0352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 뒤로부터는 이 부분을 침범할 일이 없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얘가 혹시 이제 뭐 그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 0.0008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n이 4일 때는 1 5승, 2 5승, 3 5승, 그다음에 4의 5승이 되겠죠. 자, 4의 5승은 몇이에요? 2의 10승이니까 1024입니다. 자, 1024 나누기, 왜 자꾸 이렇게 반대로 쓰지? 자, 1,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0.000 그다음에 9 되겠네요. 9. 그러면 9000, 94, 36, 92, 18, 11. 오늘따라 곱셈이 좀 힘드네요. 94, 36, 9, 21, 2, 그 다음에 9216이 되겠네요. 그러면 4, 그 다음에 8, 784, 784, 784가 아니라 7840, 그 다음에 6, 7, 7 되겠네요. 0.00097. 그러면 자, 1.0352 점점점 더하기 0.00097 점점점이 되겠죠. 그러면 1.03.035 그다음에 61 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덧셈은 아니고. 네,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ln, n의 제곱의 합이, 자, 오차 범위가 0.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얘를 참값 s라고 했을 때 s-sn의 절대값이 0.01보다 작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해야 하는가? 예, 이건 사실 아까 했던 거죠. 자, 우선은 얘를 이렇게 할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ln,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자, n이 1일 때는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제가 ln을 실수로 잘못 봤어요. 자, 그러면 몇 번째 한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는가? 네, 오차가 이렇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오차는 Rn은, 이게 결국은 Rn 얘기하는 거죠. Rn의 크기가 0.01보다 작거나 같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차는 아까 적분 판정법을 할 때, 아니, 그 적분 판정법에 의한 나머지 그 얘기할 때, Rn은 n부터 무한대까지의 함수의 합과 같다고 했죠. 아니,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x lnx의 제곱분의 1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nx는 t,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범위는 lnm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는 dt. 그러면 x분의 1, 이건 뭐 넘어갔고, t 제곱분의 1 n부터 이제 ln n부터 무한대까지 dt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t분의 1 ln n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자 0 더하기 ln n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얘가 바로 0.01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ln n은 오차가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01보다 커야 되겠죠. 아니지, 얘가 0.0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ln n은 100보다 크고 n은 익스포넨셜의 100승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오차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온다고? 잠시만요. 네, 잠시 제가 의심을 좀 했었는데 제가 푼 게 맞네요. 네, 제가 혹시 계산이 틀렸나 지금 계속 검사를 해봤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5.4절로 넘어가서 비교 판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판정법, comparison 테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비교 판정법의 아이디어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 나 이거 수렴하는지 알아, 몰라,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활용하자.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게 많을수록 좀 풀이가 쉬워지겠죠. 나 이거 발산하는 거 알아? 발산하는 거, 이거 수렴하는 거 알아? 요거를 빨리 알아챌수록, 그리고 그거랑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열을 빨리 찾아낼수록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더하기 1분의 1 얘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기하급수 n분의 1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근데 얘가 어때요? 얘가 수렴하여. 그러면 당연히 얘도 더 작은 놈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위로 유계인 증가 수열이고 수렴한다. 이게 증가인 건 맞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양항의 급수에 적용되는 어떤 판정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정리해서 비교 판정법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이 am보다 크거나 같고 양항일 때, 양수일 때, 첫 번째로 자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시그마 BN도 발산합니다. 네. 요거를 증명을 원래 해야 되는데 요거 증명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그 증명은 좀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판정법을 아무튼 쓰려면 예를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 예시로 든 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미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쓰는 거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T급수를 사용하고, 혹은 방금 얘기한 기하급수, 요 두 녀석이 제일 만만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1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분의 5. 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런 3 같은 거는 영향을 못 끼쳐요. 물론 n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n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an이라고 하였을 때 bn은 뭘로 잡냐? 2의 n 제곱분의 5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an이 bn보다 크거나 같고, 또한 자 n이 1일 때는 양수죠. 그리고 비율을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제곱분의 5.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하죠. 왜죠? 아까 했던 거 n 제곱분의 1 수렴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굳이 치면 12분의 5파이 제곱이 되겠죠. 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준식은 수렴한다. 바이 비교 판정법. 앞으로 얘기할 때 수렴한다 라고 단순히 쓰지 않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수렴하였다, 이 얘기를 반드시 써 드릴 거예요. 혹시 제가 빼먹는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ln 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시오. 자, 이런 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n이 ln n이 언제부터 커집니까? 1보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ln n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밑이 2인 로그니까요. 자, 그러면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n분의 ln n이 n분의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만. 그러면 유한한 항의 합은 급수의 수렴 발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n은 1, 2일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발산합니다. 이유를 한번 더 쓸까요? 유한한 항은 급수의 수렴 발산과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n이
3보다 큰 부분만 보아도 또 충분하다. 비교 판정법에서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적절하게 이런 부분을 좀 취사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여기서 이제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CT라고 해요. CT. 얘는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서 LCT라고 합니다. 리미트. 자, 이거는 뭐냐? 자, 또 역시 리미트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둘 다 양한급수예요. 자, 그리고 실수 C에 대해서 C는 양수예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가고 bn분의 an이 c 이렇게 된다면 an, bn은 수렴 발산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이 수렴할 때 만약에 이렇게 극한값이 있는데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잠깐만요. an, bn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시그마 an, 시그마 bn 얘는 수렴 발산을 동시에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때 얘네 둘이 공동 운명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증명 좀 해볼까요? 자, m과 n이 각각 양수고요. c가 m보다 크고 라지 m보다 작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bn분의 an은 c와 좀 가깝죠. 그러면 bn분의 an 역시 요 구간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mbn보다 an이 크고 라지 mbn보다 an이 작다고 말할 이 범위 안에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if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그러면 m 시그마 bn 시그마 an m 시그마 bn이 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수렴을 하죠. 그러면 비교 판정에 의해서 시그마 an이 수렴합니다. 그럼 만약에 if bn이 발산이다. 그러면 또 ct에 의해 시그마 an이 발산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래서 예제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하고 되어 있는데, 자, 얘하고 비슷한 거. 얘가 딱 봐도 누구랑 비슷해요? 2의 n승분의 1과 비슷하죠. 그러면 자, 얘를 an으로 하고 얘를 bn으로 합시다. 그리고 bn은 시그마 bn은 수렴한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럼 이제
LCT를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분의 1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하면 얘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 자체 1이냐 2냐 100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수렴 둘 다 그러면 따라서 시그마 AN은 수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얘가 양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입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 더하기 3n 나누기 시그마 루트 5 더하기 n의 5승. 자, 얘는 또 복잡하네. 자, 근데 어떤 숫자를 찾아야 될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얘를 저는 an으로 두겠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극한값에 영향을 안 줄 만한 거. 그러니까 분모에서 제일 큰 놈, 분자에서 제일 큰 놈, 제일 센 놈 이걸 뽑으면 될 거예요. 5 따위가 극한값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n의 5승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n제곱보다 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n제곱. 그러면 얘는 2 루트 2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자, 얘는 결과가 뻔하죠. 얘는 1 나올 겁니다. 왜요? 극한값이 나올 수밖에 서로 같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LCT에 의해서 자, 잠깐 시그마 B에는 발산입니까? 수렴입니까? 발산이죠. 왜냐면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BN이 시그마 BN이 발산하므로 LCT를 적용하면 시그마 AN도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제 합의 추정이 또 나와요. 방금 합의 추정 또 했는데 합의 추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선은 아까 적분 판정법에서 했었던 나머지 추정, 합의 추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테일러 급수 얘기할 때 테일러 급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합의 추정, 적분 판정, 두 번째로는 얘기한 이제 CT에 의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안 배운 거 테일러 시리즈. 이 세 가지가 대충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는 게 미적분학 영어로 뭐죠? 캘큘러스죠. 이 캘큘러스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책 중에 서울대학교의 김홍종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맨 앞에 페이지는 조약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조약돌이냐면 옛날에 숫자를 셀 때 조약돌을 갖다가 셌거든요. 결국 이제 캘큘러스라는 걸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하기 위한 학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캘큘레이터 영어로 캘큘레이터랑 캘큘러스가 미적분학이라는 뜻의 캘큘러스랑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픈 합의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왜 그런 급수를 생각해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번을 지금 하고 있어요. 1번은 이미 했고요. 자, 우선
나머지 RN을 S 빼기 SN으로 했죠. 참값 빼기 n번째까지의 부분합. 그러면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한편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AN에 대한 거죠. 한편 TN을 봅시다. 자, TN은 T-TN이라고 합시다. 얘는 BN 더하기 1 더하기 BN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그러면 AN보다 BN이 크거나 같고 당연히 양수겠죠. 이고 이니 RN은 TN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TN만 계산을 해준다면 이제 RN이 어느 정도까지 오차를 가지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래 끌지 말고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예제 5번. 자, 100번째 항까지 이용해서 시그마 n 세제곱 더하기 1까지의 합의 근사값을 추정해라. 이게 문제죠. 자, 얘를 bn으로 두겠습니다. 자, bn하고 비교할 녀석 누구죠? 아, bn이 아니지. an이라고 두겠습니다. an은 뭐보다 작거나 같죠? n 세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를 이제 당연히 bn으로 둘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컴패리즌 테스트를 뭘로 할 거냐? n부터 무한대까지 컴패리즌 테스트를 뭘로 할 거냐가 아니라 나머지의 6개를 어디까지 구하느냐, 뭘로 구하느냐? 당연히 적분 판정법을 이용한 것으로 구합니다. 얘를 해보면 이제 2n 제곱분의 1이 되죠. 따라서 Rn은 Tn보다 작거나 같고 그 Tn은 2n 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은 몇이래요? n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분의 1 얘는 0.00005. 자, 이때 나머지가 RN의 나머지는 0.000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